이번 주 마지막 장 투자 알고리즘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본부장이 반갑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 본격적으로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저희가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섹터가 어디일 것이냐를 두고 계속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 외국인 그 순매수 리스트 장바구니를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약간 동반 상승했죠. 일부 종목 상승 말고 대거 상승하는 그런 랠리가 올 것인가 궁금한데 생각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경우 이제 금리 인하가 확정되기 전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한 달 좀 주목이 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막상 금리 인하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제약바이오주들이 더욱더 투자 심리가 또 호전이 되는 듯한 분위기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들,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또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당분간에 이런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이런 기대감으로 좀 더 당분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특성상 물론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각각의 개별 이슈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민감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더 개별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자체를 보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많이 소외가 됐던 업종들 위주로 하반기 들어서부터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사실 상반기 동안에는 크게 주목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좀 고려해 본다면 제약바이오주로서의 어떤 수급 이동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도 열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제약바이오주들이 사실 종목별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좀 더 천차만별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뭐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일부 종목들의 경우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탄다든지 아니면 거의 뭐 변동이 없는 종목들이 많은데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성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르는 성격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 이슈가 앞으로는 더욱더 좀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이동에 대한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고 그럼 좀 가장 좋게 보시는 섹터가 혹시 플랫폼 쪽이신가요? 네, 저는 이제 플랫폼 쪽에 대해서도 충분한 기대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기술 수출이 요즘에 계속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 수출이 이루어져야 그만큼의 어떤 실적이 또 반영이 되고 있고 기술 수출이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따른 어떤 전망치 그런 부분들이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수출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물론 지금 기술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만큼 회사에 굉장히 큰 자금을 또 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시고 저는 이 안에서도 그래도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된다면은 그래도 유한양행이 좀 더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한양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렉나자로 인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좀 거둔 회사이기도 한데 유한양의 경우가 사실은 어떤 이제 자체 임상 개발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통하고 또 글로벌 빅파마에 또 기술 수출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기술 수출에 대해서 눈여겨 보시고 이런 플랫폼줄 드린다면은 유한양행을 좀 더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한양행 굉장히 생각지도 못하는 종목이 나왔는데 렉나자에 대한 효과를 과연 이 3, 4분기에 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는요. 사실 좀 랠리를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잖아요. D&D 파마텍 차트만 보더라도 올해 4월부터 지금 계속 추세 상승 유지하고 있고 인벤티지랩, 페트론 같은 종목들도 추세가 깨지지 않거든요. 비만 치료제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좀 테마성 위주로 움직였는데 이 비만 치료제주가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오히려 어제 한미약품의 경우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또 두각을 나타내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비만만을 치료를 한다 이게 아니라 뭐 당뇨라든지 비만과 연관이 되어 있는 질병들 이런 부분까지 치료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더욱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비만 치료제가 이제는 원래는 그냥 단순히 살을 빼는 목적들, 뭐 체지방 감소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한미약품이 공개가 된 내용을 본다면은 오히려 근육량을 그대로 유지시키되 체지방만 감소를 한다라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뭐 임상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비만 치료제도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만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충분히 조정 시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비만 치료제주 성격들을 보게 된다면은 워낙에 좀 변동성이 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따 이슈라든지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 우리가 관심은 가져볼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주가에 따른 변동성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기술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비만 치료제는요, 잘 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횡보를 거의 5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단에 막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미약품의 경우는 지금도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물론 한 차례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올라타는 전략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한미약품처럼 뭔가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시금 추세적인 부분을 이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되, 트레이딩이 좀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기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팅에서 혹시 한미약품 상단 어디까지 보시냐고 여쭤보시는데요. 혹시 생각하시는 상단이 있으세요? 아직은 저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미약품이 그동안에 계속 꾸준히 올랐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제 터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뭔가 추세적인 흐름을 그려나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더 주가 방향을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탑픽은 유한양의, 그리고 비만 치료제 안에서는 한미약품도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답변 얻어봤습니다. 저희 다음은 오늘 강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플랫폼 주고요. 일단 네이버랑 카카오 먼저 비교를 해보자면 카카오는 정말 어느새 이렇게 올라왔나 싶을 정도로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왔고요. 네이버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아직 고점까지는 업사이드가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매력도를 판단해 보자면 가격 매력도인 네이버와 탄력이 있는 카카오, 어느 쪽을 보세요? 지금 당장만 봤을 때는 저는 카카오에 손을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좀 나아주고 있고 어느 정도 또 힘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요즘에는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또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요도 오르고 있는 종목들만 좀 오르고 있는 양상들, 그리고 기대감이라든지 이슈를 반영하면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좀 차별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으로서 이제 카카오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물론 네이버의 경우도 워낙에 좀 깊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경우는 이미 카카오보다도 어느 정도는 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한 차례 반영을 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길게 봤을 때 네이버도 매수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매력도가 있다고 판단되지만은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 쪽으로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올려잡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카카오의 경우는 저는 그래도 뭐 8만 원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만 좀 시세가 나온 상황이고 이 카카오대에서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이동이 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카카오의 경우도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은 충분히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 동안에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게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8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런 답변 얻었고 혹시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안도의 한숨을 좀 내쉬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오늘 그 실시간 검색 상위를 좀 보면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어제부터 왠지 심상치 않게 수급이 들어오더라니 오늘은 거의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테마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 봤을 때 여러 가지 테마주들끼리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하나의 테마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움직여왔던 섹터군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었죠. 금리 인하가 되다 보니까는 성장주들이 더욱더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금리 인하로 해서 비트코인들이 또 상승하는 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주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가 사실은 정말 어떤 흐름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의 나아갈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어떤 성장 동력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된다면은 이 섹터라든지 종목이라든지 그런 성격들을 좀 파악하는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하나의 어떤 테마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의 경우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시되, 아직까지는 좀 더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파악했을 땐 조금은 테마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약간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그런데 사실 다날 같은 종목을 보면요, 지금 바닥에서 거의 5배가 올라왔는데 오늘 그리고 50일주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수급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은 다날 같은 종목 보면 사실 저도 좀 무섭습니다. 네. 언제 이렇게 올라왔나 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일단은 뭐 프로그램 쪽에서 좀 강력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앞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다가 수급이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이동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날의 경우는 최근까지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의 최대 수혜주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관련주 내에서 좀 대장주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자칫하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현에 대한 매물 주의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더 보유자분들의 영역에서, 그리고 만약에 신규 매수 하신다면은 조금은 장중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날이 너무 이제 잘 가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은 AI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더존 비즈온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터치하고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AI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잠잠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점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왜냐면 순환매 장세라고 하셨으니까. 저가 매수에 대한 시선은 어떠십니까?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섹터들이 계속 인기를 또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급이라든지 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당장 이렇게 정책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관련주들끼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일단 AI 관련주들의 경우는 한 차례 이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은 최근 들어서 뭔가 쉬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또다시 반등을 또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 장세를 잘 이용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AI 관련주의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사실은 물론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책적인 그런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도 이 AI에 대해서 계속적인 투자라든지 관심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탑픽도 있으신가요? 탑픽은 저는 한글과 컴퓨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사실 AI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여왔던 종목들이었고, 그런 종목들 내에서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도 관련 수혜주로서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 차례 또 쉬어가는 모습도, 그리고 지금의 경우 이제 가격 메리트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 탑픽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탑픽으로 말씀 주셨고, AI 소프트웨어의 이 순환매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반도체 볼 텐데, 자, 일단 오늘은 반도체 섹터가 동반 랠리가 아니라 좀 각계 전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옥석 가리기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투톱, 반도체 투톱이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워낙에 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그 아래 이제 밸류체인 관련주들도 역시나 덩달아서 움직여지는 모습들 좀 보여왔었죠. 근데 다만 이 투톱보다도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장중에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의 성격상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더 변동성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이 업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떤 좀 개선에 대한 얘기들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종목들 안에서도 좀 더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 장세긴 하지만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뭔가 좀 더 트레이딩이 좀 어려우시다 하신다면은 좀 더 상대적으로 덜 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에 한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고 이제 네.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쪽을 매수하자라고 하신 거죠. 네. 그럼 그쪽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여러 가지를 한번 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주들이 소비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근데 장중에도 막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근데 상대적으로 2%대 3%대 4%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차례 뭔가 강한 시세가 나왔을 때 또다시 한번 시세가 나와가 중단되면 정말 좋지만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차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좀 더 비중을 적게 잡으시고 좀 더 손절난 타이트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만약에 이런 트레이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은 아직까지는 뭔가 장중에 2%, 3%대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덜 오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가격 말고도 테마적으로 봤을 때 뭐 온디바이스, 기판, 최근에 뭐 HBM 그리고 낸드, 어제는 낸드가 강했고요.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테마군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의 경우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주 쪽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충분히 이제 하반기에 이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금 이제 개선이라는 키워드에 너무나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꾸준히 오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개선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된다면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또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전이 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조금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이제는 뭔가 좀 터널을 나올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주들을 한번 유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바라보자. 그럼 반도체 투톱 안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에 삼성전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요? 사실은 이 질문이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너무나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정말 어떤 종목을 좀 담아야 될지 많이 고민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떤 종목을 담아도 상관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금 여력에 한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보다 지금 SK하이닉스 좀 더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SK하이닉스 쪽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으실 것 같고 좀 더 자금 여력이 아직은 그렇게 좀 여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삼성전자 밸류체인 안에서 딱 픽해 주신다면 그런 건 없나요? 글쎄요, 그거는 저도 한번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조금 준비를 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은 대체적으로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경우는 뭔가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물론 차별화가 좀 심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종목들의 경우는 그래도 삼성전자 관련주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은 로봇 한번 볼 텐데요. 로봇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 채팅에서도 로봇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로보티즈가 아무래도 오늘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더 높아진 것 같은데 로봇주는요. 더 상단 열어둬야 합니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테마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산업 자체가 성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의 경우는 우리가 뭔가 꾸준히 좀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될 섹터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로봇주가 한 차례 움직여졌을 때 그런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뭔가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뭔가 로봇에 대해서 뭔가 좀 기술적인 발전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의 경우는 산업 자체가 확장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기대감이 또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만 로봇주의 경우는 좀 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로봇주의 경우는 저는 그래도 조정시대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로봇주들끼리도 이 종목별 천차만별로 굉장히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조용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로봇주의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더 세게 올라가는 장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무섭다,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때, 다만 이러한 종목들의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추세적인 흐름들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은 오늘 로보티즈를 사도 된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돼요? 저는 뭐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주의 경우는 당분간은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와줄 것 같아요. 뭐 현대차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뭐 대기업들에 대해서 로봇 산업에 계속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안고 있다면은, 그리고 이 각각 로봇 회사들마다 각각의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또한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로보티즈에 대해서는 조정시 때 관심을 가져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괜찮다라고 하셨고, 또 오르지 않은 아직 움직임이 없는 로봇주도 관심 가져도 좋다, 이렇게 로봇주 긍정적인 시선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선인데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 쉬어갈 때 담을까 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쉬어가는 조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조선의 경우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주도주적인 성격은 좀 잘 해내주고 있습니다. 뭐 크게 추세를 무너뜨린다든지 수급이 크게 이탈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지지 않고 여전히 꾸준한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잘 지켜내주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좀 잘 해내주고 있고요. 오히려 조선주의 경우는 우려감이 나와도 그 다음에 또 바로 회복이 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만큼 워낙에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업종군이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다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점은 이 조선주에 대해서 충분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를 때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에 너무나 큰 폭으로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또 정말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기대감도 반영이 되었고, 이미 시장에서도 이미 주목이 되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수가 있겠지만은 상반기 때만큼의 큰 상승을 가지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전략을 하게 된다면은 다소한 실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경우는 지금은 좀 더 추세 매매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본부장님, 방사는요 오늘 되게 잘 가네요. 현대로템도 6% 오르고 한국항공우주도 신고가 이후에 계속 좀 어제 쉬었다가 오늘 다시 가고, 방사는 어때요? 방산의 경우도 저도 이게 사실은 끝난 줄 알았거든요. 끝난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또 분위기를 좀 잘 타고 있고 이런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선주와 방산주를 좀 더 맥락이 비슷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주도 오히려 쉬어갈 때가 기회였었고, 지금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산주들이 조선주처럼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잘 해내주고 있고요. 특히나 방산주의 경우는 워낙에 이렇게 수출이라든지 어떤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난 방산주가 너무나 큰 폭으로 상승했던 그 기간만큼 다시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시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좀 더 추세 매매로, 지금은 추세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를 잘 지키는 선에서는 좀 더 우리가 매매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세 매매라는 답변 해주셨고, 참 어렵습니다. 이게 판단을 하기가 조선방산 너무 어렵고, 일단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깨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주도 섹터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화장품 볼 텐데 사실 실적 발표하고 너무 오래 쉬어가는 것 같아요. 언제 다시 반등할까요? 저는 화장품주의 경우는 지금 서서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는 곧 긴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긴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방문할 중국 관광객 수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고, 워낙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화장품 그리고 어떤 뷰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 뷰티에 대해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 화장품주가 또 우뚝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장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저는 그래도 남은 하반기 동안에 이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계속적으로 이제 K 열풍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캐대언의 열풍에서 뭐 라면주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시세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가 화장품주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접근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차례 화장품이다. 탑픽 하나 있으면 혹시 하나만 짧게 답변 네. 가능하세요? 탑픽을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된다면 저는 그래도 APR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제 화장품주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해외에서 얼마만큼 인지도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APR도 그 역할을 해내주고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